안녕하세요, 태국도령입니다. 2부를 기다려주시고 2부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시청하시려고 하신 분, 또는 우연자연히 오다 가다 뭔가 하고 들어와 보신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태국도령입니다. 무속방송, 역술인방송, 세상 사는 이야기, 사람 팔자, 사람 인생의 희노애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태국도령이라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현재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는 많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부에서는 88년생 7월 13일생 양력으로 유시생 서가은님의 사주팔자 분석을 시작을 하면서 팔자에 대한 오행까지 풀어놓고 2부로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2부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좀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행으로 풀어봤더니 토, 수, 화, 금, 목, 화, 토, 금, 수에서 이 사람이 없는 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목이 없네요. 목 기운이. 예. 목 기운이 없고 수는 있는데 조금 이거는 이제 좀 부실하다. 수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조금 이제 부실하게 있어요. 부실이라는 거는 약하다는 거죠. 많다의 반대.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수의 기운은 있는데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목화토금수에서 쓸데없이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이 필요 없이 많은 것이 토 다섯 글자가 토입니다. 8글자 중에서 5글자가 토면 이거는 어차피 지금 딱 봐도 이제 답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이걸 이제 비견겁제라고 하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토 이거는 이제 음토죠. 기토 이거는 비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무진 이거는 양토죠. 자기가 음토니까 요거는 양토 양 그럼 이걸 겁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겁제. 그러니까 비견겁제가 여자 사주에서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안 좋아요. 비견겁제가 사주에 많으면 일단은 재물복이 약하고 군겁쟁제라는 표현으로 이제 있어 보이게 그럴듯하게 그냥 한번 이야기하면 군겁쟁제 사주다. 밥그릇 하나 놓고 여러 명이서 먹으려고 하는 다투는 그런 형국이다. 그러니까 밥그릇 하나 놓고 여러 명이서 먹으면 허기가 진다. 배가 고프다. 허기가 지고 배가 고프다는 뜻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암시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군겁쟁제, 비견겁제가 많아서 사주팔자가 이렇게 강해지면은 남편이 있거나 남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랑 똑같은 여자들이거든요. 이게 나랑 똑같은 여자들, 형제, 친구, 나랑 같은 인물들인데 남자가 있게 되면은 이 남자는 많은 여자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기가 많은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있고, 나쁘게 말하면 바람둥이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이거를 또 다시 해석을 하면 남자복이 없다. 왜냐면 남자로 인해서, 남편으로 인해서 나만 만나야 되는데 많은 여자를 만나게 되니까 남자가 됐든 물건이 됐든 나만 가지려고 하잖아요. 내 자동차를 이 사람 저 사람 타고 다니게 하는 거 좋겠습니까? 그리고 나랑 만나는 남자인데 이 남자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거를 좋아할 사람은 없죠. 거의 없죠. 싫어하죠. 스트레스 받고. 그럼 이제 자기가 이제 불만이 생기니까 스트레스 받을 것이고 짜증날 것이고 마음이 불편할 것이고, 그럼 남편에 대한 원망이 이제 생기고 불신이 생기면서 갈등이 생겨서 결국에는 이 갈등이 조절이 안 되면 파혼하게 되는 현상도 벌어질 가능성이 큰 사주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행에서 나무목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 나무목이 나를 극하는 거거든요. 여자 사주에서 나를 극하는 거는 이게 뭐냐,
남자예요. 결혼 전에는 남자고 결혼한 후에는 이게 이제 남편이겠죠? 그러니까 남자가 없는 사주야. 그런데 남자가 없는 사주니까 남자를 만나도 오래 못 가거나 좀 연애가 잘 안 되거나 남자를 만나도 속 썩거나 뭐 그런 현상. 근데 우연히 뭐 간신히 어떻게 좀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골인을 했다라고 해도 남편이 없는 사주니까 무관사주예요. 이거는 무관사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없을모 벼슬관. 벼슬관은 여자 사주에서 이게 이제 남편이고 직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은 요즘 시대에 100만 개가 넘기 때문에 어떻게든 직장은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관사주라는 거는 요즘 같은 시대에 남자를 만나도 또는 결혼을 해도 이렇게 남편이 없는 형국이면 조금 수월하지 않죠. 힘들게 풀릴 가능성이 이제 크거든요. 그럼 이제 억지로라도 남편을 찾아봐야 되는데 남편 자리는 진토 속에 이제 을목이 있어요. 이거는 뭐 죽은 그 땅 속에 묻혀 있는 나무는 살아있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미토 속에 을목도 있고. 좀 답답합니다, 이거는. 좀 남자가 있다고 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합니다. 답답합니다. 좀, 연애 문제, 남편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을 걸로, 그냥 이 사주 보면은 그냥 딱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그리고 화토가 엄청 강합니다. 인성 비겁이 강하다. 그러면 요거를 뭐라고 하냐, 신왕하다. 또는 신강하다. 이 사주가 강하다는 거예요. 사주가 강한데 음기를 띠고 있어. 그러니까 이 서가은이라는 아가씨는 똑똑하고 영리하면서 은근히 고집이 센 거예요. 은근히 고집이 세. 뭐 성질이 더럽고 뭐 그렇진 않아. 괴팍하고 하진 않아. 조용해요. 차분하고 조용한데 할 소리 다 하고. 고집도 세고 자기 주관을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사주팔자가 화토가 강해서 사주가 신왕하고 신당할 때는 관이 있어서 나를 다스려주면 좋은데 관이 없잖아요. 무관사주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설기를 시켜야 돼요. 강한 기운을 빼줘야지 되겠죠. 그래야지 이 사주가 중화가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볼 때는 여기 이제 금이 있네요. 금수. 근데 금수화가 이 서가은 아가씨의 사주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주가 양력으로 7월달이면 여러분 7월 13일이면 어떻습니까? 한참 뜨거워서 피서가기 시작합니다. 7월 중순 장마가 끝납니다. 6월 둘째 주나 늦으면 셋째 주부터 6월 셋째 주, 넷째 주 그 다음에 7월 첫째 주까지 장마가 거의 3주 정도 이어집니다. 한 20일가량. 6월 마지막 주, 7월 첫째, 둘째 주까지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대부분, 대략적으로 시기가 장마철이. 그럼 이제 7월 둘째 주, 셋째 주부터는 이제 7월 중순 넘어가면서 7월 중순이 되었네요. 양력으로. 이때부터 이제 더워서, 뜨거워서 지치니까 피서를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올연도에 2020년도 경자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완전히 번진 상태라 올해에는 피서를 웬만하면 바다로, 산으로, 뭐 사람들 많이 모이는 이런 수영장으로 그런 곳은 되도록이면 안 가는 게 좋겠죠. 그냥 가족들끼리, 이건 제 생각입니다. 가족들끼리 이렇게 좀 사람들 많이 안 모여 있는 곳으로 시원한 곳을 찾아서 가족들끼리 환기가 잘 되고 바람이 솔솔 부는 그런 곳을 선택해서 좀 피서라고 하죠. 이렇게 휴가를 조용히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어떤 바이러스가 지나가다가 뭐 보균자가 기침을 팍 터뜨렸다. 그러면 순간 호흡기를 쑥 들어오면 그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고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하나가 걸리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 역시 또 전염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뉴스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외국에서는 어떻게 번져나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나가는지 항상 보시고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피서도 현명하게 하는 것이 좋다.
더울 때. 결론은 이 아가씨가 한참 더울 때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상담할 때 조금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성향이 있습니다. 피서로 잠깐 갔다 왔습니다. 피서 갈 때란 말이에요. 피서 갈 때 태어났으니 뜨겁다는 얘기야. 뜨겁고 더울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피서를 왜 갑니까? 시원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시원하게 하는 거는 이런 골짜기나 계곡의 바위와 나무와 그늘, 태양이 없는, 햇빛이 없는, 그리고 시원한 물이 막 흐를 때 발을 담근다든지 물속에 들어가서 아이들은 물장구를 치고 수영을 하고 차갑잖아요. 물을 끓여놓지 않는 이런 온천, 온천이 아닌 여름에 뭐 피서를 온천으로 가는 경우는 없죠. 겨울에는 가더라도. 그러니까 온천물 말고는 대부분 차가운 물이죠. 더우니까 식히러 가는 거니까. 물이 필요한 사주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 근데 다행히 사주에 이렇게 계유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수의 기운, 금수의 기운은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요거는 식신이라고 보죠. 식신은 이제 먹을 복이 있다는 거죠. 먹을 복이 있고 자식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아가씨는 석가 언니는 남편은 없어도 자식 복은 있다. 어라? 말이 안 되네? 아니 남편이 없는데 자식이 어떻게 생기나? 물론 결혼을 하지요. 결혼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아가씨가 독신주의자다. 뭐 연애할 때 남자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아서 나는 혼자 살 거야. 독신주의자다라고 하면 자식도 안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웬만해서는 독신주의자로 가는 경우는 드물죠. 뭐 20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죠. 혼자 살려고 맹세하고 있는 사람은, 다짐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죠. 대부분 너도 나도 결혼하니까 자기도 해야 되는 줄 알고, 결혼을 안 하고 있는 나는 불행한 줄 알고, 인생이 잘못되는 줄 알고, 그렇게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려고 하는 심리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너도 결혼하니까, 친구들 다 결혼하니까 나도 하려고 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아무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근데 안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결혼을 하면 남편은 어디 갔나, 지금 바빠서 밖에 나갈 수도 있고, 외부에서, 바쁜 남편을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만 보고 살겠죠, 여자들은. 이 사주를 보면 그런 드라마가 예측이 됩니다. 아니면 이제 극단적으로 나쁜 쪽을 이렇게 추론을 해본다면, 결혼해서 살다가 서로 안 맞아서 남편이랑 이혼하고 자식을 데리고 산다든지, 결국에는 아까 초반부터 2부 영상 초반부터 남편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무관사주라고 해서 남편이 없는 사주다. 그러니까 남편 문제는 항상 이 사주팔자 서가은 씨는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항상 부부궁이 약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했을 때에 남편도 직장을 갖고 자기도 직장을 가지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으면 좋죠. 떨어져 있으면서 잠깐씩 본다든지, 그리고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둘 중에 한 명이 교대 근무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정생활을 하면 그래도 그나마 좋은 관계로 궁합이 좋은 남편을 만났을 때에, 좋은 궁합을 만난 남편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컨트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좋은 관계로 오랫동안 유지는 할 수 있습니다. 무관사주라고 해도 결혼도 할 수 있고 가정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현명하게 그 상황을 만들어서 잘 풀어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아무튼 자식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주가.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사주가 엄청 강하잖아요. 심하잖아. 여름에 화생토 뜨거울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한여름의 운동장과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한여름의 운동장인데 비가 내려줬지. 개수 비가 내려줬으니까 그나마 이 사주는 불행 중 다행으로 이제 수호신이 튼튼하게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주가 완전히 베린 건 아니에요. 그래도 구사일생으로 뭔가 이제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3부에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3부에서 만나요.